자, 여러분들 주식 시장에 속도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시장의 속도. 말이 좀 이상하지만 오늘 해드리는 얘기가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는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 얘기 좀 잘 생각해 보시고요. 본인이 어떤 부분을 규정해야 되는지 한번 좀 힌트를 얻어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은 주식 시장의 속도라고 했는데 뭐 사실 주식 시장이라는 게 살아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얘가 뭐 빨리 가냐 천천히 가냐 뭐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속도라는 걸로 뭔가를 가늠을 해보자면 주식 시장에서는 뭐 특정 주식들이 뭐 이 가격에서 저 가격으로 움직이는 그런 게 이제 주식 시장에서 항상 보여지는 거잖아요. 뭐 10,000원에서 11,000원이 됐다가 20,000원이 됐다가 다시 8,000원이 됐다가 이런 과정들을 계속 쉼없이 보여주는 게 이 주식 시장인데 속도라고 한다면은 그 가격이 이렇게 특정 가격에서 특정 가격으로 옮겨가는 그 움직임의 빠르기가 얼마나 더 빨리 움직이느냐 얼마나 더 천천히 움직이느냐 이런 걸로 시장의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죠. 제가 시장의 속도라는 표현을 했지만은 조금 더 보편적으로는 변동성이라는 얘기로도 뭐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 변동성이 작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변동성이라는 거는 뭐 결국에는 이 시장의 가격 등락이 얼마나 이제 크게 왔다 갔다 하느냐, 뭐 빨리 왔다 갔다 하느냐,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늠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주식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우리가 주식 시장을 관찰을 해보면 시장을 관찰한다는 거는 그 안에 있는 개별 종목들을 이제 본다는 거예요. 뭐 대형주를 볼 수도 있고 소형주를 볼 수도 있고 뭐 특정 섹터 뭐 A 섹터 B 섹터 뭐 여러 가지 이제 주식들을 관찰을 하다 보면은 그 개별 주식들이 평소보다 좀 빠르고 활발하게 막 움직이는 때가 있어요. 되게 빠르게 움직이는 느낌이죠. 속도가 빨라진 느낌. 그럴 때는 이제 변동성이 큰 장세, 변동성 장세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변동성이라는 거는 뭐 위로 올라가면서 막 이렇게 변동을 할 수도 있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변동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제자리에서 막 이렇게 변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수가 오르느냐 내리느냐 아니면 지수의 변화가 별로 없느냐 이런 거랑 별개로 좀 그 안에서의 느껴지는 속도는 좀 차이가 나요. 뭐 반대로 지수는 막 올라가더라도 그 안에 있는 개별 종목들의 주식들의 변화 폭이 좀 작으면 그러면은 이제 주식들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거의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막 흘러가니까 그 안에서 시장을 지켜보다 보면은 야 이건 뭐 시장이 멈췄나? 이거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장이 느리다,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는데 요즘에는 시장을 지켜보면은 그렇게 변동성이 큰 장세는 아니에요. 뭐 한때 이제 그 특정 질병으로 인해서 지수가 막 하방으로 떨어지고 거기에 이제 동학개미들이 막 들어오면서 글로벌리하게 이제 시장의 변화가 크던 그 당시에는 변동성이 엄청나게 생겨났죠. 떨어질 때는 무서워서 막 빠지느라고 가격 변화폭이 컸고 올라갈 때는 새로 자금들이 유입되고 막 그러면서 변동성이 큰 그런 장세를 연출하다가 뭐 어느덧 이제 지수적으로 따지면은 코스피 지수가 2,000을 넘어섰고 코스닥도 뭐 막 700이 훌쩍 넘어선 이 시점에서 다시 이제 그 어려웠던 시기를 다 회복하고 그 이상까지 막 바라보는 그 시기가 되니까는 다들 이제 눈치를 보는 거죠. 이거 지금 내가 이렇게 뭐 하는 게 맞아? 뭐 개인들이 눈치를 보는 것도 있겠지만 기관 외인 뭐 다 너나 할 거 없이 그냥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게 뭔가 좀 적극적인 움직임을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보니 눈치를 보고 자연스럽게 시장의 그 변동성이 줄어들고 그 시장을 지켜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주식시장이 왜 이렇게 늦게 흘러가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건데 사실상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주식 매매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절대적인 지수의 그런 높고 낮음보다는 그 안에서 주식시장이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기회를 포착하고 그래서 그 기회를 바탕으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작은 시장은 주식하는 사람들한테는 여러모로 힘든 장이죠. 네,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힘든 장이에요. 뭐 이렇게 묻어두고 기다린다 뭐 그냥 그런 좀 어떻게 보면은 오늘 뭐 이런 영상을 보는 것과는 무관한 그런 형태로 주식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대체로 뭐 개미 투자자 뭐 주식을 하는 개인들 이런 식의 범주로 구분을 하자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점에서 요즘 같은 장은 뭐 주식을 하기에 그렇게 썩 좋은 장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변동성이 작고 가격 변화의 속도가 되게 느리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알아도 이제 이것도 몰랐던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 주식시장이 뭐 단순하게 지수가 높고 낮은 거에 따라서 좋고 나쁨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명을 들어도 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게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면요.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의 속도에 맞춰서 내가 주식을 사고 파는 그 템포를 좀 조절을 하는 것이 좀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주식이 막 이렇게 막 크게 움직일 때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빨리 사고 팔아도 돼요. 뭐 사고 팔고 아니면 막 오르기 전에 막 사서 여기서 고점에서 딱 팔면은 수익을 크게 낼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빠르게 뭔가를 판단해서 사고 파는 것이 좀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시장의 흐름이 느리고 변동성이 작다면 가격이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천천히 막 거북이처럼 걸어가고 있는데, 혼자 마음이 급해서 막 매수 버튼을 누르는 거죠. 막 매수를 해서 내 비중을 막 채우고 물량을 채워놓고, 그러고서 좋았어, 좋은 가격에 산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되게 흐뭇해하는 거예요. 지금 막 이렇게 시장은 느리게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막 채워놔서 이제 기다리면 이제 나는 수익이 날 거야,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경우. 근데 막 이러다가 갑자기 변동성이 커지면서 아래로 막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변동성이 커진다면은 본인은 진짜 뭘 하겠다라는 그런 손도 못 쓰는 상황에서 내 보유 주식이 마이너스 10%, 20%, 30%막 이렇게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여기에다 비중을 다 채워놨고 내가 풀 매수를 떼어내어 넣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냥 존버밖에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더 뭐냐면은 요즘 같은 때는 지수도 이제 좀 되게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주식시장도 현재 뭐 실물 경제 뭐 이런 상황과 무관하게 굉장히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부양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변동성이 있어봤자 위로 막 올라가겠냐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요즘에 뭐 대세 상승장이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기대를 할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이런 장에서는요, 올라가더라도 막 흔들면서 올라간다던가 변동성이 이제 커지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주구장창 오르는 것만 기대하기에는 그건 너무 아마추어틱한 생각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좀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내 현금도 비중이 좀 있어야 되고, 좀 떨어지는 상황에 대비한 그런 뭔가 좀 플랜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혼자서 막 템포를 빠르게 막 가져가던 사람의 경우에는 변동성이 커지고 막상 나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시장의 템포가 느려지고 변동성이 작아지고 뭐 그런 상황에서는요, 사람들이 조바심이 나요. 사실. 왜? 나는 지금 당장 수익을 내야 되는데, 뭐 전업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시장이 막 멈춰있는 상황에서 내가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좋은 가격에 더 많은 금액을 사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거거든요. 신용까지 땡겨오고 뭐 미수 쓰고 뭐 론 해가지고 풀 베팅해서 여기서 조금이라도 올라갔을 때 팔아서 내가 수익을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의 금액을 매수를 하기 시작하면은 여기서 이 흐름으로는, 이 변화로는 내가 먹을 수 있는 수익이 너무 작다는 그런 조바심이 드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기에 풀 베팅을 하게 되는 건데, 근데 그러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골로 가는 거죠. 우리가 주식으로 롱런을 하자면, 수익을 좀 능동적으로 만들어내자면은 이런 상황에서는요, 그냥 자연스럽게 템포를 좀 다운시키는 게 맞습니다. 시장의 흐름이 재미가 없을 때 많은 분들이 재밌는 종목을 찾아가죠. 왜냐면 아무리 좀 재미없는 시장이라고 해도 주도적인 섹터라던가 뭐 주도적인 테마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이렇게 좀 나름 큰 폭으로 가격의 변화를 이뤄내고 있거든요. 그런 종목으로 이사를 가서, 자 그래, 이걸로 내가 오늘 하루 일당 한번 벌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쉽게 말해서 이제 막 내동매매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 그 내동매매에 특화돼서 잘하는 분들도 덜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매매를 하다가 시장의 흐름과 무관하게 내 비중이 풀베팅이 되게 되고, 그러다가 물리게 되고 손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주가 하락을 맞게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 계좌가 잠식돼 버리는 그런 테크트리를 자연스럽게 타게 되는 거죠. 근데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고칠 것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뭐 주가와 상관없이 너무 고점에서 막 들어가고, 그리고 뭐 테마주를 건드리고 뭐 그런 수급이 있는 종목을 건드릴 때는 그 종목을 요리할 수 있는 자격이 될 때 그걸 해야 되는데, 뭐 그냥 단순하게 수익을 내고 싶다라는 욕심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고, 뭐 내동매매를 하게 돼 버리고,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거 다 좋아요. 그렇게 해볼 수도 있어요. 왜? 전업을 한다던가 뭐 매일매일 수익을 낸다던가 그러면은 뭐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절대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런 거 해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런 걸 하더라도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느리고 이런 상황에서 얘마저 수급이 빠지게 되면은 이 종목도 지금은 빠른 종목이더라도 속도가 느려지게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런 상황을 맞았을 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면은 자연스럽게 좀 내 여력을 남겨놓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내 여력을 남겨놓기 위해서는 자연히 좀 템포를 다운시켜서 매수를 천천히 한다던가 작은 비중으로 한다던가 뭐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게 맞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언제나 풀악셀을 밟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로 엇박자를 타기 쉬운 게 요즘처럼 심심한 장, 재미없는 장, 특정 섹터로만 몰리는 그런 장, 이런 장세에서는 더 조바심이 나기 때문에 여기에 더 많은 비중을 막 신용 쓰고 미수 쓰고, 그래서 이제 뭐 통계적으로도 이런 장에서 보면요, 신용 잔고가 제일 높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신용을 쓴다는 거예요. 제일 많이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신용을 쓰는 때가 뭐 이런 장세,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뭐 시장이 좋아서 이런 걸 예측한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 시장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바심을 내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 뭐 신경 써야 될 게 뭐냐? 템포 조절이죠. 템포 조절. 템포 조절은 이 시장의 흐름과 대체로 발을 맞춰 가면은 그러면은 실패할 가능성은 많이 줄어듭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요 얘기를 해드려보고 싶었고요. 이렇게 말로 들으면은 아 그렇지 뭐 이해하면서 듣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거를 매매를 하기 시작을 하면 내가 그동안에 들었던 이런 좋은 얘기와 무관하게 마음대로 손이 나가고 막 내 마음대로 이제 그 손이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제 댓글에도 잘 알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손은 제 마음하고 다르게 움직이네요.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인 거예요. 본인이 그 매매하는 습관이 올바로 안 들여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 습관과 훈련은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이제 훈련하고 습관을 들인다고 해서 막 계속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은 이 주식시장에 갖다 바쳐야 되는 수업료가 어마어마하죠. 저도 정말 많은 돈을 수업료로 갖다 바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그냥 하면은 정말 후회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저희가 하고 있는 투자클럽에 오셔서 함께 하시면은 안전바 꽉 붙잡고 안전장비 차고 그리고 옆에서 코치의 말을 들으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라는 조언을 쉴 새 없이 들으면서 그리고 궁금하면 언제든지 물어보고 그러면서 같이 이제 매매를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런 훈련은 저희가 하고 있는 투자클럽에 오시면은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클럽은 여기 밑에 영상 아래 보면 더보기를 누르시면은 제가 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주식빌더 공유 카페에 들어가시면은 공지사항에 주주회원, 투자클럽 안내, 가입 안내 뭐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럼 그 공지를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우리가 어떤 취지로 클럽을 하고 있고 오면 어떤 것들이 좋은지에 대해서 쫙 적어놨고 두세 편 정도 되는 영상으로도 설명을 해놓은 적이 있으니까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영상에서도 제가 클럽을 왜 하는지 허심탄회하게 설명합니다라고 했던 그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여기 위에다가 링크를 걸어둘게요. 그 영상까지 한번 보시면서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이제 클럽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홍보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걸 너무나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여기 와서 하고 있는 이제 수백 분의 회원분들만 보더라도 정말 빠른 속도로 뭔가 좀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야, 그런데 안 하고 나는 좀 천천히 가지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는데 천천히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안전띠 붙잡고 코칭을 받으면서 주식 매매하는 훈련을 쌓아가는 게 좋다. 그런 게 좀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좀 다른 쪽으로는 이제 곡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얘기했던 이 시장의 흐름과 시장의 속도에 맞춘 내 매매의 템포. 적어도 내가 매매하는 속도를, 템포를 이 시장의 흐름에 맞춰보자 라고 이제 그 정도만 기억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독, 알람 설정 해두시면은 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이 유튜브 머니버디 말고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이라는 또 다른 유튜브를 제가 하고 있죠. 거기 오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인 마인드 세팅에 대한 얘기들 뭐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이 다음 단계도 궁금하잖아요. 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뭐 행동 요령 같은 것들을 좀 배우고 싶어 하실 텐데 그 유튜브에 가시면 좀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두 개 채널 꼭 구독해 두시고 알람 설정 해 두시고요. 같이 하고 있는 투자클럽도 한번 좀 관심 갖고 이용해 보시면은 정말로 좋을 거라는 거 다시 한번 추천드리고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